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을 제압하겠다, 그러한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일본의 평화헌법의 제9조를 개정을 해서 군사력을 공식적으로 갖고 해외 팽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오늘부터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6.25 전쟁 시작한 직후에 미국이 종용해서 한일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한 것이 50년 가을쯤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 국교 정상할 때까지 15년간 협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 오래 끌었던 이유는 결국은 역사 인식이에요.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근데 한일 조약을 어디를 봐도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했다든가 어떤 고통을 줬다든가 그런 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후에 일본은 중국하고의 그 국교 정상화나 북한하고의 그 순회 회담에서 하는 문서나 식민지 통치 또는 침략 전쟁에 대한 그 잘못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명기하고 있어요. 그게 없는 것이 한일 조약 유일한 겁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1910년 한일 합병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구조약과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61년도에 군사 쿠데타로 나온 정권이 그 직후에 박정희 그 당시 최고회의 의장인가 그 자격으로 일본으로 가요. 갔을 때 공항에서 막 연접받고 그날 저녁에 리셉션 하는데 하는 연설을 보면은 또 담화를 보면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물론 그 사람이 걸어온 인생이 그런 거니까 원색적인 일본에 대한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일본 육사까지 나오고 만주국 군대에 부임하고 해방 맞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자기는 일본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일본의 군사 교육만 효율적인 것은 없다. 자기가 그 체험자다. 그 연접 나온 사람들, 그 연애자에 나온 사람 전부 다 자기가 만주 사관학교의 상관이었다든가 만주국 군대 장교로서 독립운동 진압하는 데 참가했던 시절에 보면은 전부 다 하늘보다 높은 상관들이에요. 보면. 일본은 또 그런 자리에는 반드시 그런 관계를 해산시키는 인물만 모아.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일본으로 형님으로 따르겠다.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러니까 아직 쿠데타 일으켜서 뭐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제발 지도를 잘 해달라. 이제서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일 조약을 그렇게 왜곡되고 본질 다 뺀 아까 얘기한 식민지 통치라는 말도 없고 피해를 줬다는 반성의 말도 없고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은 협상 자체가 이미 과거의 주정관계. 그러면 결국은 군부 독재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이권을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유산 무상 5억 달러 이외에 전범 기업 지금 재판받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대여섯 개의 그런 기업이 비밀 자금을 줘요. 박정희한테. 민주공화당 장단 자금으로 씁니다. 그 당시 돈으로 6,600만 달러가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럼 비밀 자금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거예요. 65년도에 한일협정이 맺어졌는데 박정희 정권은 바로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정말 중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을 포기해버리고 5억이라는 돈을
받은 것처럼 된 거죠. 애초에 우리가 제1차 회담에서 일본에게 요구했을 때 액수만 하더라도 최저 20억, 최고 70억에 이르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5억이라는 돈은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억 유상, 2억 유상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2억은 무슨 돈이 되는 거죠? 차관은 빚이에요. 빚.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3억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용역과 생산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즉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일본의 시장을 한국에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또 나머지 돈 2억을 채무로 안기는, 그래서 시장도 종속시키고 또 금융도 종속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3억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하면 주시오 약속했으니까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 이것을 작성을 해서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합니다. 근데 말은 협의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돈 주는 쪽에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거기에 필요한 것, 일본으로서 볼 때는 일본의 경제를 위에다 놓고 구도에 맞는 것에 지원을 하는 거죠. 즉 말은 지원이고 경제 협력이지만 실질 내용은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는 그러한 구조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였다. 이 결과가 이번에 보면 와이클리스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의 중심을 일본이 가지고 있네라는 걸 확인했죠. 그동안의 몇십 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그런 구조가 고착이 된 결과죠. 이번 분쟁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요 소재와 부품을 상당수 일본에 의존하면서 대일 무역 누적 적자 700조 원이 우리가 처한 현주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똥이 금융으로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それを証明する証言や侵略という定義についてはこれは国際的にもですね国際法上の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のか、1965年に請求権協定において互いに請求権を